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았던 독일 전차에 대한 실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라프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독일 전차에 대한 신화가 깨지고 있다면서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독일 레오파트2 전차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게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만 해도 독일 레오파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하자 러시아는 날을 크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레오파트 전차가 추가로 지원되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강 전차로 인식되어 왔던 독일 전차가 실전에서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레오파트 전차의 실전 평가가 예상보다 하락하면서 레오파트를 도입해 전력을 증강시키려던 국가들도 독일 전차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면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입지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흑표 전차는 어떻게 세계 점유율 1위 독일 전차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남미의 이 나라에서 최근 흑표 전차가 포착돼 이 나라로 수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의 흑표 전차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만 해도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은 레오파트 전차로 새로운 기갑병력을 구축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미국은 하이마스에 이어서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레오파트 전차에 큰 기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레오파트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해 현재까지도 2,000대가 넘는 물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가 자랑하는 T-90 전차를 전장에서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2년 정도가 지났지만 실전에서의 모습은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지원받은 100여 대의 레오파드 전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도 최전방에 배치해 주력 전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전에 투입해보니 우크라이나군도 이제는 최전방에 레오파트를 배치하지 않을 정도로 애물단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악평이 나오게 된 중요한 요인은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전무하고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었으며 야전에서 쉽게 고장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공급한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 같은 문제점으로, 독일산 자주포도 정교하게 설계된 탄약 보급 장치로 인해 고장이 자주 발생했으며, 차체의 하부에 탄약 공급 장치가 자리하면서 진흙이나 먼지로 인해서 탄 걸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운영병들이 신발을 벗고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탄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 야전에서 수리도 불가능해 폴란드나 라트비아에 구축된 정비창까지 이동했을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제작된 기계 장치로 인해서 유지보수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름철과 가을철 진흙과 서로 변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독일산 기갑 장비는 취약성을 보였으며 레오파트 전차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처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복잡하게 중고난방으로 설치된 내부 첨단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차병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폴란드로 파견되어 레오파트 전차 교육을 진행했을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조작미숙으로 레오파트 전차 2대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으며, 포탑까지 충돌로 뜯겨나갔을 정도로 전차가 폐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레오파트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차병들을 폴란드와 독일로 파견했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전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독일산 자주포와 전차를 운영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흑표 전차는 한국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폴란드로 돌아간 장병들이 수주 이상 교육 과정과 실습을 통해 전차를 빠르게 운영했으며, 단 몇 개월 만에 현지 시험장에서 장거리 표적까지 정확히 타격하는 등 빠른 적응 능력을 보여줘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레오파트 전차는 1과 2로 크게 분류되지만 이형에서도 A40부터 A80까지 개량되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대부분의 A40도 독일과 그리스,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버전이 내부 시스템이 모두 다르고 시스템이 부착된 위치도 제각각이라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차를 제대로 전장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전방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배치한 것이 아닌 넓은 방어선에 분산적으로 배치해 고정포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독일 전차가 자폭 드론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2년 전부터 도입한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트보다 기동성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장병들이 쉽게 운영법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이 배치하고 몇 달 만에 치러진 나토 훈련에서 흑표 전차를 전격 투입하고 레오파트 전차의 성능을 앞지른 것으로 인해 독일 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독일 전차가 지고 한국 전차가 뜨자 폴란드에 이어서 최대 200대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루마니아도 흑표 전차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도 흑표 전차 도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레오파트 전차를 운영했던 국가들이 흑표 전차를 도입해서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레오파르트에 이어 전세계 전차 점유율 2위를 기록한 흑표 전차가 이런 기세라면 점유율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에 배치된 흑표 전차에 대한 평가가 현지에서 나왔는데요. 한국의 흑표 전차는 폴란드군에 배치된 독일과 미국 그리고 폴란드산 전차를 모두 제치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흑표 전차가 전 세계 기갑 전력을 모두 점령할 것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로 부상하면서 유럽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러시아 위협의 군사적인 확장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도 흑표 전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일명 흑표로 불리는 K2 전차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아랍에미리트 아라무라 훈련장에 등장하자 UAE군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4.5km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재원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에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은 큰 영광이라는 말로 찬사를 표했습니다. K2 전차는 당시 우리나라 육군 기계화부대와 아랍에미리트 간 첫 현지 연합훈련의 백미로 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이 진행 중인 한국군의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를 포함해 누적 1,600대가 넘는 전차 생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로템은 현대차그룹과 연계한 인공지능 및 무인자율주행, 수소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방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2014년 본격 양산 및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 이는 불과 반세기 만에 순수 국산 기술력으로 세계 최정 상급의 3.5세대 전차를 개발한 사례로 전 세계 방산 역사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현재 3차 양산이 진행 중인 K2 전차는 2008년 튀르키예의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2 전차에 적용된 120mm 활강포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함으로써 승무원 1명을 줄인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한정된 병력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동간 6초 이내에 재사격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2 전차의 진면목은 자체 방호 능력에 있습니다. 능동방호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회피하는 유도교란형인 소프트킬과 직접 무기를 타격하는 대응 파괴형인 하드킬 모두 소화 가능합니다. 능동방호는 물론 차체 방어력을 높여 승무원의 생존력을 극대화한 수동방호 체계도 K2 전차의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7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 전차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가 국경 근처에 배치한 다른 전차들보다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갖고 있으며 T-90M 전차조차도 K2 전차를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실제 K2 전차는 이미 2022년 노르웨이 현지에서 이뤄진 동계 시험 평가에서 기동력과 명중률, 디지털화된 전장 관리 체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미에서도 흑표 전차가 포착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페루에서 4월 24일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흑표 전차와 K808 장갑차가 도착한 것은 이달 초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페루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군사매체에서도 크게 보도하면서 국민들도 드디어 낡은 T-55 전차를 바꾸려 한다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가 도착한 곳에는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페루 한 지역에 도착해 보관되어 있던 흑표 전차와 K808 장갑차가 야간에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방산전시회에 참가 전에 페루군이 야전운 영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4월 24일 개최되는 방산전시회보다 앞서 이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시험평가를 위한 이동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간이 아닌 야간에 이동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주변 국가를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여 칠레나 에콰도르 등에게 노출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페루 방산 전시회에 현대로템이 흑표 전차와 장갑차 한 대의 무업을 보냈다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페루 시민들이 야간에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실물 장비가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의 흑표 전차의 실물이 현대로템과의 협의에 의해 들어오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주시하고 있어 남미에 처음으로 등장한 현대화된 전차에 대한 관심이 주변 국가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페루는 안데스 산맥이 국토의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4,500m 이상의 고산지대와 만년설까지 존재하는 등 한반도 산악지역과 비싼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지대는 사막지형이며 브라질과 접한 국경지역은 열대우림이므로 밀림까지 존재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자연환경입니다. 사막지형과 산악지형이 공존하고 북쪽 에콰도르와 남쪽 칠레까지 이동하려면 2,000km나 떨어져 있어 남쪽과 북쪽을 나눠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과 남북으로 긴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갑부대를 주요 거점을 두고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T-55 전차나 T-62 전차도 이러한 지형 특성으로 분리해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60년대에 도입한 낡은 전차 전력이 대부분으로 부품의 공급 중단과 함께 유사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기동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칠레나 에콰도르와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상실했으며 방어를 위해 장갑을 더할 수도 없는 정도로 파워팩이 노화되어 페루군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페루군은 12만의 병력과 10만 이상의 경찰군을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소탕을 위해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아 기갑부대에 대한 전력 보강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전차 보강을 위해서는 수조원이 필요하며 페루는 성능과 가격 모두를 충족시켜줄 전차가 필요합니다. 페루는 이미 현대로템의 K808 장갑차가 경쟁 차량보다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을 선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흑표 전차가 페루에 도착하면서 이번에는 흑표 전차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예상은 4월 초 페루에 도착해 보관되어 왔던 흑표 전차가 야간에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면서 칠레가 도입한 레오파트에 대항할 만한 전차로 흑표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K방사는 K2 전차뿐 아니라 한국의 천국 및 잠수함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는 모로코입니다. 현대로템의 전동차를 구매한 모로코가 이번에는 방산을 협력 분야로 점찍었습니다. 모로코는 현재 한국의 K2 전차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야드 메주르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한 이후 한국산 무기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로코 철도청은 지난 2월 현대로템과 약 2조 2027억 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철도 사업을 계기로 방산까지 협력을 열어두며 이제 K방산은 모로코 진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